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치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치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유전성 질환이고 또 하나는 후천성 질환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손해치증 환자분들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또 살펴보면서 판단한 손해치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치증의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 중, 유전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유전성의 특징은 집안의 형제간끼리도 같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후천성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후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유전성이든 후천성이든 가장 큰 원인은 혈관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액은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 역할을 하는데, 손해에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손해치증이라는 병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임상하고 치료해드리면서 느낀 결과는 선천성 질환이든 후천성 질환이든 대장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대장의 핵심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근데 대장이 약해지거나 대장의 병증이 심하게 오면은 배꼽 양옆 쪽으로 심하게 결절이 쓰거든요. 결절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초기에는 배꼽 주변에서만 결절이 서 있고 또 배꼽 아래쪽으로 결절이 쓰게 되지만은,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은, 또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척추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이 결절 부위가 한순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절이 쓰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충격이 심하게 왔을 때는 오른쪽 옆쪽으로 쭉 치게 됩니다. 쭉 치는데 눌렀을 때 딱딱히 굳어 있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배꼽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갔을 때는 방광이라든가 아랫배 아래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병증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방광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허리 통증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은 골반 전체에 병증이 발생하면서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변비가 심각하게 오고 때로는 소변에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비가 심해지는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대변이나 소변을 지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집안에서도 화장실 갈 때 앉고 일어서는 게 힘드니까 엉엉 기어가기도 하고, 더 심각해지면은 아예 활동 자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누워 지내다가 색을 마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왼쪽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 왼쪽 아랫배 옆쪽으로 심하게 쳐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행 결장에서 직장으로 연결된 부위를 치기 때문에 항상 왼쪽 아랫배 옆구리 쪽이 불편하고 거북하고, 또 때로는 심하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은 직장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결장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역시도 소장과 대장의 지점에 심하게 치기 때문에 대장의 시작점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역시도 왼쪽과 똑같이 항상 불편하고 거북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통증이 심하게 오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은 양옆쪽 아래쪽으로 만져보면은 감각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배꼽 양옆에 경계를 심해지면은 하체 전반에 골반에서부터 다리까지 전체 기능이 충격을 받고 마비까지 올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결절이 이유로 치게 되면은 십이지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간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담낭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간염이라든가 간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낭염이 왔을 때는 병원에 가서 절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여기서 계속 심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기관지라든가 폐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까지 발생해요. 그리고 목을 치게 되면은 목이 뻣뻣해지고 목의 압박감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현상이 생기죠. 그 과정에서 임파선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경동맥이 있거든요. 또 경동맥을 치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를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뇌 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뇌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뇌 조직 속에서 그 중에서도 손해를 더 심하게 치기 때문에 손해증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눈에도 여러 가지 눈 떨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 여러 가지 눈 질환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손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의 치중을 다스릴 때는 손에만 다스려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대장과 아니면 방광, 골반 그 중에서도 대장과 방광 관련된 기능을 척추로 다스려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뒷머리 아래쪽에 있어요. 뒷머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는 절대 손의 치중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축된 기능을 손에만이 아니고 인체 어느 부위든 위축이 되면 현존하는 치료법으로서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낭염 같은 경우도 담낭이 위축되는데 위축된 담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쓰니까 병원에서는 주로 절개를 하는 수술법을 쓰거든요. 근데 손에는 위축되었어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 치중 환자분들이 평생 동안 고통받고 치료를 할 수 없고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손해 치중 환자분들을 많은 분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손해 치중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만이 제대로 손해 치중을 다스릴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노자석으로 공간을 두지 않고 촘촘하게 배열을 하는데 보사법으로 배열하거든요. 보사법 배열은 이 방식으로 배열하되 넓게 전체를 배열하는 겁니다. 넓게 배열하고 강도를 강하게 해서 손해 치중이 발생한 부위 전체를 넓게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목하고 연결된 부위는 근막의 시작점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 근막의 시작점은 뇌혈관을 전체를 보호하는 근막의 치료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넓게 덮어가지고 손에 전체를 감싸듯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양옆쪽으로 더 길게 만들어가지고 머리 밴드 형태로 끼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손해가 있는 부분을 이 나노자식이 닿게 되면은 손해에 있는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손해 주변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제거를 하는데 혈액 속에 독소나 노폐물, 염증이 있을 경우까지 다 제거를 하거든요. 이 정혈작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아주 강하고 빠르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1:1만 치료를 해도 일반 선홍빛으로 분해할 정도로 그렇게 독소나 노폐물을 분해 제거를 해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선홍빛으로 변한 혈액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손에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고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파괴된 세포라든가 뇌 신경조직을 다시 강하게 재생시키고 끊임없이 손해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축된 손해를 다시 재생시키게 됩니다.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손해만이 아니고 뇌혈관 전체에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근막 시작점에서부터 손해와 귀 이쪽으로 이 태양열까지 다 같이 치료하게 되면은 뇌혈관 전체를 독소를 다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살려주면서 뇌 신경 조직을 다시 다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그 원리로 1차적으로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다시 또 재생시키고 2차적으로는 뇌혈관 전체를 맑게 해서 뇌혈관 조직을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원리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치료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치료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다 좋은 치료 결과를 얻게 되고 지금도 많은 분들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경우 치료법을 다시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을 다시 알려드리면서 치료를 진행하시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손해 치중의 대표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보행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장애의 원인도 직접적인 영향은 손해가 인체 전체의 운동신경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걷지를 못하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되고 또 앉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작용은 손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대장 기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장 기능이 망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꼽 양옆으로 결절이 심하게 섰을 때는 그 결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건지 또 그 결과는
인체 명령력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문제까지 진행시키기 때문에 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손해가 왜 대장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손해 치증 있는 분들은 손해만 다스리면 안 되고 반드시 대장 그리고 골반, 척추까지 동시에 다스려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나노자석 치료법은 치료를 하루를 하면은 할 만큼 진행이 되고, 한 달 치료하면 한 달 치료할 만큼 진행이 되고, 3개월 치료하면 3개월 치료할 만큼 진행되고, 1년 치료하면 1년 치료할 만큼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느끼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치료법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치료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도 크게 나타납니다. 저 역시도 다른 많은 치료법들을 다 정리하고 오랫동안 오로지 이 나노자석과 나노자석 치료법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이 나노자석을 선택하고 나노자석으로 내 몸을 관리하게 됐다는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 나노자석을 선택해서 치료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치료법에서 느끼지 못했던 치료의 결과를 보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대장이 어떻게 손해까지 악화시키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다음에는 골반 기능이 손해 치증 환자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치료법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